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9시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회사 또 동료가 자기랑 딱 소주 한 잔만 딱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같은 임원이기도 해서 제가 이게 30분만 먹어줬습니다. 지금 9시 반에 나가가지고 지금 딱 10시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멘토, 인생의 멘토를 또 전해드리려고, 멘토링을 또 전해드리려고 이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지금 윈터 재즈라 그런지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재자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독재자라 그러면은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정도, 또는 누구일까요? 쿠바의 카스트로,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그리고 리비아의 까다피, 그리고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독재자라 그러면 딱 3명이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푸틴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22년을 달려가고 있고, 22년을 달려가고 있죠. 2000년에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2022년이니까 22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10년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5년 한다니까 15년 하게 되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푸틴이 나보다 더 10년 더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 나이니까 지금 거의 한 38인가 9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갈 길이 멀고, 백두혈통이네 뭐네 해가지고 3대 부자사습을 하고 있어요. 1948년부터 집권을 85년부터 한 거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 나이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정권을 잡았어요. 푸틴도 거의 40대 초반인, 지금 이제 70 다 됐으니까 한 40대 후반. 본인 또 KGB 국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잘 나간 인생이죠.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태자당인가요? 태자당. 그래서 이제 아버지부터 원래 또 고급 간부고, 본인도 사실은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모양새 내려고 어디 가서 노동하고, 중국의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어디 아우지 타는 거 갔다 오고 이렇게 노동하고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많답니다. 실제로 그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대요. 그냥 우리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거는 위아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도 얼마든지 노동 교화를 갔다 오고 또 그런 걸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도 어디 노동 교화를 갔다 왔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독재적으로 움직여지는 거, 프롤레타리아 독재든 독재적으로 움직이고, 개인이 독재를 하든 어떤 계급이 독재를 하든 이 독재라는 게 참 왜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또리 장군에 나오는 돼지 새끼들처럼 얼굴처럼, 이게 독재가 되면요, 일단 시진핑이가 됐든 푸틴이 됐든 김정은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오래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착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그 조직이나 그 국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이 국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조직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기업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일론 마스크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훌쩍 떠나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여전히 자기가 이제 사업 경영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오너였던 사람들이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제 왜 쫓겨났겠어요? 일반인들이 주주가 봤을 때는 감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회사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 막 판단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너 개판 5분 전이야 해서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커먼 센스에 어긋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나가가지고 픽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픽사 만화 그 토이스토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야생의 기질을 다시 찾은 거예요. 예. 한마디로 뭐 맨땅에 헤딩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잡스가 이제 애플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제 목에 힘 좀 주고 역시 난 천재야, 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쫓겨나고 나니까 다시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다시 또 맨땅에 헤딩한 정신으로 만드는 게 픽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또 애플을 복귀하죠. 예,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처럼 보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로서 정말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바로 그런 어떤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기업 문화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 문화가 별로 좀 익숙치가 않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견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안 그래도 KGB 국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릭한 경직된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주장이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또 22년을 그렇게 러시아를 통치를 하면 본인 딴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생각이 다 옳아. 물론 나는 애국심이 강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김정은이라든지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 것 같아. 실제로 애국심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국심이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라든지 권력욕 다음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개인적인 동물 아닙니까?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나서 다음이자. 네? 부모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아들, 자식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다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자식은 없습니다. 그건 자식이면서도 부모를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아니, 자기 목숨보다 안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든지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그 우선인 인간의 존재가 22년이라든지 30년 이렇게 독재를 해버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본인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기 본인의 생각이 들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자기 판단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판단은 늘 옳지 않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합니다. 저는 저의 의지를 믿지 저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 이게 중요한 거지 판단은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건 독재자들은 대부분 자기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한 5년 정도 했다 또는 한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은 누굴 믿어. 근데 좀 시간이 오래되면은 자기도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좀 오래 한 것 같지? 우리 남산의 부장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임자, 내가 좀 오래 하긴 했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본인도 내가 제 입장이라도 내가 오래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뭔가 내가 좀 쟤네들 보기에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늑대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뭐냐? 제가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또는 나를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점점 하는 거예요. 처음에 1년, 5년은 안 그래.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난 소신껏 하겠어.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뒤통수 맞겠어. 내가 판단 내가 못 믿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러다가
이제 누구의 조언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왜 안 듣기 시작하냐면 저게 혹시 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지를 위한 조언이 아닐까? 그래, 내가 지금 오래 했는데 내가 더 오래 하라고 저희가 지금 나한테 진심을 한 얘기가 아닐 거야, 저거. 응?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되겠다?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바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늘 의심하고 그리고 늘 본인 판단을 우선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제는 목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적을 정해놓고 수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냥 결과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진핑 지금 중국 상황이잖아요. 제로 코로나. 아니,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경험을 하고 우리도 처음에는 막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봉쇄하고 뭐 하려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걸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안 되는 걸 봤으면 그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니네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한번 해볼 거야. 왜? 이건 시진핑이가 내가 직접 통치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니까 제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커먼 센스에 어긋나는 얘기죠. 일반 룰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커먼 룰. 이 커먼 룰에 어긋나면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뭐 등등이.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거 저거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지가 뭐 잘 되려고 저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어. 저 새끼, 저놈의 새끼 반대대로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렸죠. 9월 달쯤에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쯤은 전쟁 그만둬야 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딱 끝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전쟁을 끝내십시오라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그런 생각이 했을 거예요. 전쟁 끝내는 게 이게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지 인기를 위한 얘기. 밑에 새끼들 의견을 반영한 얘기 같아요. 나 엿먹이려고 한 얘기 같아요. 더 밀어붙여. 그래서 이 꼴이라. 요즘 12월달 지금 뭐 거의 개망신 당하고 잘못하면 크림반도까지 다 뺏기고 지금 핵무기는 핵무기대로 못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핵무기 카드 나왔을 때부터 이미 맛이 간 거예요. 핵무기 쓰지도 못할 카드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핵무기 못 쓰는 무기라고. 핵무기는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장식이야, 장식. 예. 장식이란 말이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 코끼리의 상아는 뭡니까? 씹는 이빨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식의 이빨이에요, 장식. 하등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코끼리의 상아라고 보시면 돼, 핵무기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이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러날 곳도 없다고 생각해. 생각해보십시오.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만들겠다. 누구의 유지다? 선대의 유지다. 김일성의 유지고 김정은의 유지라고 그랬답니다. 그 유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예,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옷에 맞춘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옷을 몸에 맞춰야죠. 그래야지 핏이 딱 살잖아요. 이렇게 정몽무장처럼 핏이 딱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옷은 펑퍼짐한데 몸은 이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적골하자가 나는 거예요. 푸틴이니 시진핑이니 북한이니 다 김정은이 다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맞지가 않는 거예요. unfit.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이 보기가 싫은 게 바로 언내추럴한 겁니다. 언내추럴. 예.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줄 알았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야. 근데 여기서 이 내추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커먼센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커먼센스는 뭔데?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거, 그게 커먼센스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것. 10명 중에 8명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이게 커먼센스인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납득을 해야 돈을 벌고 10명 중에 8명이 납득을 해야 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재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바로 언발이기 때문에 언밸런스, unnatural, unfit. 이 on이 들어가는 겁니다. uncontact. 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랑?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내추럴한 이유는 바로 언컨택트 때문이에요. 언컨택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내추럴해지고 언핏해지는 겁니다. 옷도 마시잖아요. 옷도 만약에 내가 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접해 있으니까 내 몸이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허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비닐로 싸져가지고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이 옷이 내가 피팅이 되는지 안 피팅이 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언컨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컨택이 돼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독재자들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되게 불행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하시거나 뭘 할 때 항상 본인이 어떤 뭘 독재한다는 느낌, 뭔가 내가 소통이 안 돼 있다는 언컨택트 돼 있다. 이게 소통이란 말 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자기적인 단어 같아. 그냥 unnatural, unbalance, unfit 이 세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는 것이 훨씬 나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랄까요 더 못하는 것 같아. 소통 전문가 저 싫어해요. 소통이 뭔데? 소통이 도대체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김천옥 교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김정은, 푸틴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독재자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어떻게 보면 소위 이 매니지먼트를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걸 명심하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여기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번 꼭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